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 하락과 비교하면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가 예상보다 훨씬 좋은 11조 3천이 시장 예상치였는데 12조 5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예상보다는 선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내렸고, 그리고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대형주들이 밀리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부 시장은 상당히 큰 낙폭을 보였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시장이 상당히 선방을 했고, 코스피는 선방을 했고, 코스닥은 선방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외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장이 강하다는 정도가 그걸 넘어가지고 아예 차별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차별화 흐름을 보이는 가장 핵심은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분율이 굉장히 낮고, 두 번째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강하고 호재에 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한 그런 상태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에 비해서 강하고 시장을 역행하는, 그러니까 시장 전체, 글로벌 시장 전체를 역행하는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게 시간이 지속이 될수록 어떤 믿음이 되고 또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막연한 리스크에 좀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에 대한 전망은 코스피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상대적 전망을 넘어서서 아예 차별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 보유 종목은 뭐 대체로 재미는 없습니다. 대체로 재미가 없는데 오랜만에 그냥 다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홀딩스는 상승하고 그리고 하락하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하락의 어떤 형태, 시간을 보면 조정받는데 한 2달 정도 걸렸으니까 기간 조정도 한 2달 정도 봐야 되고, 그러면 현 가격대에서 한 달 정도는 더 재미없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스홀딩스에 대한 단기 전망은 탐탁치 않다. 그리고 유스홀딩스가 1분기에 실적 양호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양호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주주 환원 정책에 쓰일 것이기 때문에 또 연말에 배당 시즌이 되면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흐름을 봤을 때 7월, 8월까지 재미없고, 그리고 9월부터는 조금 살아나는 그런 흐름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재미가 없고, 그게 재미가 없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게, 그런 예상 없이 그냥 매일 올라야 된다 생각하면, 이렇게 움직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인내심이 빨리 소진이 됩니다. 근데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이만큼 받아야 되는구나. 에이, 이 기간에는 기대할 부분이 없네? 물론 그러다가도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안 올라가도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예측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한 달 정도 더 기간 조정이 이어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영신금속, 주가는 꾸준히 균형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영신금속이 예전에도 보면 한번 상승을 하고, 그리고 한 몇 달 동안 행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다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 어떤 흐름의 연장선이라고 본다면 지금 에너지 축적이 한 3달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는 여기서 더 공방을 펼치다가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현대차,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현대차 전망이 양호하고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기존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런 비중이 높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부각이 될 것이라서 뭐 특별히 나쁜 흐름은 예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치고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조금 더 여기서 에너지 축적을 호흡을 봤을 때 에너지 축적의 어떤 기간이 한두 달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나, 요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근데 뭐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종목 중에서 또 멀쩡한 종목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희소 가치나 이런 부분들, 유동성이 채워지거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뭐 특별히 보유하는 데 부담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그런 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온 컴포텍 생각보다는 또 버팁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온 컴포텍 같은 경우는 나쁘게 보자니까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예를 들면 전환사채 물량 나오니까 완전 망가지겠구나 생각했는데 안 망가지고 버티고, 그러다가 또 올라갈 걸 기대를 하니까 꼭 올라가는 자리에서 초를 치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선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원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 한번 지금까지의 어떤 익숙함을 기반으로 올라가면 팔고 밑에 떨어지면 다시 잡고, 이렇게 축구공을 차듯이 그렇게 물량을 한번 늘려가 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올라갔다. 15,000원에 몽땅 팔고, 이게 이제 그냥 예시입니다. 8,500원까지 다시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판 거를 여기서 다시 채우는데 같은 돈이지만 주식 수량은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팔고 사고 하면서 수량을 한번 늘려볼까? 왜냐면 이제 뚜렷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서 보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고육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또 한편으로 본다면 뭔가 시작을 하거나 끝이 날 자리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조만간에 뭔가 또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열어진 상태에서 오늘 반격은 특별히 좀 의미를 부여를 하고 싶은 게 생각보다 항상 강하구나, 부정적으로 봤을 때보다, 요런 부분. 그리고 NHN벅스 그동안 뭐 올랐고 조정받고 굉장히 뭐랄까 확률 안에서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변동성 범위를 찍고 나가지 못했고 조정을 받고, 그러면 이제 방향이 슬슬 정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형태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이제 적당히 조정을 받는 과정, 그리고 이 조정 과정에서의 특별한 부분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량 특징이 이런 시기에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아주 낮다라는 것은 현재 사고 팔고 할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러면 살 사람이 없지만 팔 사람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특별히 매물이 나올 그게 없고, 그랬을 때 뭔가 신규 매수세만 유입이 되면 흐름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직까지 이 매물대 위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거래가 됐던 이 자리 위에 있기 때문에 또 나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동성 범위에서 저항을 받고 조정받고 변동성 범위 상단에서 움직인다라고 본다면 나쁘지 않은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러면 그 근거가 될 만한 부분은 엔터주들이 최근에 좋으니까 그것만 갖고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너레이 11,000원대 부근에서 매물 소화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매물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11,000원 위로는 거의 매물이 없습니다. 아래쪽에 다 깔려 있고 요걸 그나마 없는 걸 소화를 하는 과정인데, 오늘도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고 그러면서 매물을 계속 소화를 해 나가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소화가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달릴 거라고 보는데, 뭔가 예상보다는 좀 빠른 스타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제너레이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한 8월 중순 정도 될 텐데 그 시기까지 에너지 축적을 마무리하면 그 이후로는 성장주로 부각이 되면서 더 좋은 흐름을 전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다른 분들, 진짜 이게 착한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볼 때는 나쁜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나쁜 사람은 우리한테 각인이 돼서 그렇지 제가 겪어보니까 좋은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좋은 분들이 한 5면 나쁜 분들이 1? 뭐 이 정도 비율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워낙 뭔가 부각이 되고 각인이 되니까 이 전체 이미지를 대표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좋은 분들이 많고 그리고 좋은 주식을 보면 주변에 이제 오를 것 같으면 같이 수익 내면 좋지 않습니까? 왜냐면 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이거 좀 사서 수익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권하는데 이게 만약에 안 올라간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거 왜 안 올라가는데 지금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부터 해서 온갖 얘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수익 자랑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거 이런 종류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야 이거 괜찮으니까 한번 사봐 이랬다가 그 순간 의리 돼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 들으면 인내심이 깎여 나갑니다. 깎여 나가다 보면 내 주식에 대한 대응도 못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말하지 않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저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몇 배나 시달리느냐 이러는데 저는 이제 단련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냐면 저는 이제 이 마음으로 본다면 이 마음이 아주 딱딱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착한 분들은 이 마음이 말랑말랑 하셔가지고 누군가 한마디만 해도 거기 쿡쿡쿡 찔려서 심리가 그러니까 인내심이 빨리 소진이 되고 그러면 내 주식조차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얻지 않는 부분 주변에 누가 돈 벌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거짓말 맞고 그리고 주변에 좋은 종목이 있어도 알려주고 싶지만 진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지만 그게 나한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변에 이제 종목을 공유할 때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다뤘다. 그러면 야, 이 유튜브에 좋은 종목 있던데 가서 봐. 이런 거는 괜찮지만 거기서 어떤 종목 괜찮은 거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본인이 나중에 다 뭔가 다 뒷수습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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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보화학.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보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보화학이 단기 상승 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여전히 이제 주가가 최근에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 상태이긴 한데 우리 시장에서 화학주들이 대체로 다 좀 할인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무려 10년 전부터 제가 화학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던 그 연장선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과거에 중국이 전략적으로 이 화학업종에 연간 1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10년 전부터 계속 그랬으니까
지금 누적으로 1,000억 달러 이상 투자가 된 상태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비슷한 규모로 이건 중국이고, 그리고 중동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투자를 했습니다. 2016년 그 유가가 폭락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한 600억 달러 정도의 화학업종 투자가 있었는데, 이게 합쳐서 뭐 국내 투자까지 해가지고 한 2,000억 달러 정도 계속 투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업종은 뭐 지금 저평가도 많고 수익성도 좋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이 경쟁 격화에 시달릴 수 있고, 이렇게 경쟁이 강한 분야에서 수익을 내기란 쉽지가 않으니까, 업계 1위의 규모의 경쟁을 갖춘 그런 업체가 아니면. 그래서 화학업종이 할인을 받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 영보화학 같은 경우는 자동차 내장재, 그리고 LCD 간지, 그리고 가교 발포 폴리올리펜 핀, 이런 거 좀 특수한 분야를 하니까 경쟁이 다소 좀 제한이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저하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매출과 이익이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된 시점임에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작년보다 매출도 떨어지고 이익도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거 굉장히 재무제표가 양호한데, 그런데 재무제표가 양호한 상태에서 실적은 떨어지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매력이 감소를 한 상태다. 또 한편으로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데, 조용한 종목에서 거래량이 계속 누적이 됐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뭔가 시세를 주도하는 어떤 주체가 존재를 하니까 뭔가 좀 그런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요 추세를 기준으로 해서 요런 형태의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한 달 정도는 또 재미없는 흐름이고, 최대 주주가 50% 이상이고 주요 주주도 9.9%, 자사주도 있고 해서 유통주식 수가 많이 없는 점, 그런 점에서 요런 또 누적된 매수를 감안하면 뭔가 주포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지기 전까지는 또 뭔가 한 방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 추세 대응 정도, 마찬가지로 이 추세 대응 정도로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 보유 중이시면 요 추세 이탈하기 전까지는 일단 또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오늘 실적 잠정치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조금 밀린 상태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초과하는 그런 실적을 보였는데, 삼성전자가 시장을 초과하는 그런 실적 발표를 했지만 이 반응이 시원찮은 이유가, 일단 스마트폰에서 실적이 전분기 작년 대비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 S21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판매가 저조했다. 애플한테 지금 고급형 모델은 완전히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반도체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건 맞지만 이 스마트폰에서 이익을 옛날만큼 못 내면 확장성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매출이 감소하고 이익이 뭐 반도체로 어느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매출의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배당주가, 그 정체성 자체가 배당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배당주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전망도 굉장히 수동적으로 밖에 만들어질 수 없는데, 그럼 배당을 할 만큼의 어떤 계산이 들어가서 주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면, 지금은 사실 배당주로서도 매력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주가다. 그리고 이런 상태면 이 매물의 부담,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는 상황, 그리고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달리지 못하는 부분까지 더해가지고 계속
요 8만원 부근에서 공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것도 큰 변수가 없다는 전제로 그런 거고, 중간에 한번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악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조정을 받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오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 요 공시를 보시면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결이 났는데 원고가 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판결이 끝났는데, 그럼 왜 원고가 소를 취하를 했느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상증자를 결의를 했는데, 예, 이걸 철회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상호 원만하게 해결을 하겠다 이런 내용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주주들의 신주 인수에 대한 어떤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법상. 그러니까 신주를 발행을 할 때는 기존 주주들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배제가 안 되게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제3자 배정 같은 경우는 기존 주주들이 배제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보통 이거 신주 발행 금지 소송을 하면 3자 배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발행 금지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왜 그러냐를 좀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 이게 신주 발행 3자 배정 같은 경우는 인수자가 소수입니다. 인수자가 소수다 보니까 주식을 발행했다가 야, 너 그거 취소해. 그리고 3자 배정 같은 경우는 보호회수가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뭔가 주주 구성의 변화가 없으니까 야, 그거 취소해. 이게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 주주한테 그런 권리를 뺏는, 신주 인수에 대한 권리를 뺏는 거 하나와, 그리고 그 취소해도 이게 철회가 쉽다는 거. 왜냐면 이런 이유로 인수자가 소수의 1년 동안 보호예수라서 주주 변동이 없다는 거. 이런 건데, 만약에 주주 배정이다라고 하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면 이미 주주 구성이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시장에 상장을 했을 때 돌이킬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보통 주주 배정이나 일반 공모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얘네들이 이제 신주 발행 금지 소송을 해도 집니다. 대신에 신주 발행 금지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요거 증권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서 그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재를 하게끔, 예, 그렇게 돼서 연기는 할 수 있는데, 제3자 배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가처분 금지가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미리, 예, 신주 발행을 취소를 한 거, 판결이 나기 전에 취소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판결 났으면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거고. 예,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금방 올라왔는데 이거 여기서 사서 뭐 어떻게 한다?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격을 줄이는 이런 흐름이 나와서 장중에 이걸 메워버렸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한 어떤 힘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예상되는 흐름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한번 2차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왜냐하면 이제 원만한 합의를 한다. 예, 원만한 합의를 한다라는 전제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자료가 제가 이걸 잠깐만. 스튜디오 산타 예전에 이거를 제가 이게 자료를 못 찾겠는데 예전에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SL 바이오닉스 세미콘 라이트가 인수를 할 때 요 자료가 이건데 겨우 찾았다. 예, 주당 가격 4,000원입니다. N 외 2인한테 산 게 주당 4,000원에 샀는데 만약에 이게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수습을 한다. 이러면 이제 뭐 못해도 4,000원은 팔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합의 쪽으로 간다라고 해도 주가가 4,000원 이상은 가야 될 거다. 이걸 털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분쟁으로 간다. 그럼 서로 이제 주식 사모아야 되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두 가지 다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애매하고 여기서 이게 며칠 이렇게 시간 끌어서 이격이 줄어든 상태면 한 번쯤 관심을 보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고 지금은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이 큰 그런 상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외에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 대부분이 시가총액 규모가 낮은 시가총액 1,000억 이하입니다. 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1,000억 이하라서 이제 관심을 갖고 보다가 뭐가 터진 거고 요거 외에 이제 1,000억 이하 중에서 그나마 멀쩡한 애들을 찾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유동성이 보강이 될수록 저가주들은 사라지는 거니까 그 종목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자리가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한번 같이 공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